다리가 아플 때 어떻게 감별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리가 아플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로 구별을 해보면은 근육에 의해서 근육이 결려서 혹은 근육이 찢어져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혹은 근육의 경련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혈관성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있고요. 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이 있고, 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척추에서부터 내려오는 디스크나 아니면 뭐 퇴행성 척추나 요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허리에서부터 이제 통증이 다리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에 다리가 좀 퉁퉁 붓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환들을 어떻게 좀 구별을 하고 감별을 하는지 그 포인트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다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허벅지에는 대퇴골도 하나의 뼈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는 두 개의 뼈, 경골과 비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리 크기는 크지만은 뼈는 큼직하게 이제 3개고요. 무릎 앞에 있는 이 슬개골까지 합치면은 다리의 뼈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일단 뒤에서 보면은 뒤에 있는 대퇴이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전근이 있고요. 뒤에 이제 반권양근, 반막양근까지 합쳐가지고는 이 4개 근육을 햄스트링 머슬, 슬개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대퇴근막장근이 있고요. 이제 종아리 쪽으로 가면은 후경골근이 있고 그 위로 가자미근이 있고요. 그 위로 비복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은 앞쪽 제일 위에서부터 장요근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안쪽에 내전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이 그 위를 둘러싸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경골근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는 또 이제 가자미근이 보이고요. 바깥쪽으로는 비골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이루고 있고요. 허리 1번부터 요추 5번까지, 그 다음에 S1, 천추 1, 2번까지 있는 요 신경들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허리에서부터 이 허리, 요추에 있는 신경들이 다리 전체적인 신경들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혹은 이 신경들의 문제가 생기면 다리 쪽으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저림증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허리 척추에서 눌렸느냐 아니면 척추를 빠져나와서 이런 근육이나 인대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눌렸느냐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눌렸을 때는 이런 지도를 따라가고요. 간단히 보면은 이제 무릎 쪽으로 내려가는 게 L4, 다음에 종아리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게 L5, 다음에 다리 뒤쪽으로 내려가는 게 S1, 그쪽이 허리에서 눌렸을 때 이제 그런 통증들을 느낄 수 있는데, 다 빠져나와서 이제 밖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통증 지도가 약간은 좀 복잡한 양상으로 달라집니다. 신경통들의 특징은요,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이런 종류의 통증들이에요. 뭔가 뻐근하거나 땡기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림증이 있을 때 저리는 범위가 얼만큼 저리는지 그 범위를 잘 내가 느껴보면은 이런 지도하고 내가 어느 부위하고 일치를 하는지 찾아보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좀 더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다리로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거는 복부대동맥을 통해서 양쪽 다리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제 다리 혈액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부정맥, 아주 깊숙이 이제 흘러가는 정맥이 있고요. 그쪽으로 한 90% 정도 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제정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정맥들이 있죠. 그거는 한 10% 정도밖에는 혈류량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맥류 같은 게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수술하더라도 크게 이제 혈액순환에는 문제가 없게 되죠. 자,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정도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근육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근육통,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서, 근육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해서, 혹은 자세가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라다 보니까 한쪽 근육이 짧아져서 나타나는 통증 종류들입니다. 근육통들의 특징은 근육이 그 근육에 힘이 가는 동작을 내가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 동작을 할 때 그때 좀 땡기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요근이 긴장이 되면 앉았다 일어나려고 할 때 이 앞쪽이 땡긴다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소등근이 긴장이 되게 되면은 내가 걷거나 디딜 때 혹은 몸을 옆으로 기울일 때 그때 반대쪽으로 다리 쪽으로 좀 쭉 타고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서 다리 쪽까지 엉덩이에서부터 저리니까 땡기니까 사람들이 디스크인 줄 아는데요. 디스크는 좀 저려요. 찌릿찌릿한 느낌이고요. 다음에 근육통은 좀 땡기는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해서 통증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대퇴근막장근이 뭉치게 되면 허벅지 옆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나고, 마찬가지로 허리를 옆으로 기울일 때 반대편으로 쭉 당기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게 되죠. 이상근이 뭉치게 되면 꼭 디스크처럼 또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저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이상근 밑으로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뭉칠 때도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리 뒤가 당긴다든지, 걸어갈 때 다리 뒤가 당긴다든지 이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육통들은요, 침 치료로 몇 번 이렇게 근육들을 풀어주면 또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고요. 쉽게 치료가 된다는 얘기는
또 쉽게 뭉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좀 스트레칭 잘 해주고 피가 잘 통하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테니스 다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테니스 팔꿈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테니스 다리도 있어요. 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부상이 참 많은가 봐요. 테니스를 치려고 갑자기 이렇게 뭐 축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경험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장단지에 총알을 맞은 것처럼 어느 날 아팠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체중을 딱 싣는데 근육이 그 순간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부상을 많이 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다리라 부르는데 기복근이 파열이 되는 거죠. 근육이 찢어졌으니까 통증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디디려고 하면은 기복근이 딱 버텨졌는데 버티지를 못해서 그때 여기가 상당히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체중을 실지 못하고 약간 좀 이렇게 쩔룩거리는 이런 종류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찢어졌기 때문에 피가 많이 터졌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멍이 아주 파랗게 이렇게 멍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많이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파열이 된 경우라면은 정형외과 가서 꼬매줘야 돼요.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오히려 아프지가 않은데 다리를 뒤로 발목을 구부리지를 못해요. 힘이 빠져가지고 해서 까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동작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으면 한의원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다리가 쥐가 나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서서 생활하다가 쥐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잠자다가 조금만 기지개 키려고 힘을 쓰는데 갑자기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쥐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쥐가 났을 때는 응급조치로 우리가 근육이 힘을 쓰면은 인대가 당겨져요. 그럼 인대가 너무 많이 당겨진다고 인대에서는 근육을 좀 이완하도록 하는 그런 신호들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쥐가 날 때는 최대한 인대를 좀 늘려주면은 인대가 늘어나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반사 신호를 보내면서 쥐나는 게 좀 금방 풀리게 됩니다. 쥐가 나는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다 하나로 따지고 보면은 근육이 피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머물러 있을 때 근육이 좀 부들부들한데 이 근육에 충분하게 혈액이 없으면 근육이 좀 빳빳해져서 조금만 힘을 쓰더라도 이렇게 뒤틀리거나 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물을 열심히 마셔야 돼요. 침치료 받으면 또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고요. 또 순환계통의 문제 중에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다리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다리가 저리거나 뭔가 좀 이상 감각이 느껴지거나 나도 모르게 자꾸 다리가 힘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자꾸 다리를 좀 움직이고 잠깐 움직이면 좀 편해졌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자꾸 자다 깨는 그런 증상이고요. 순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집니다. 낮에 활동할 때보다는 밤에 가만히 있으면 더 순환이 안 되겠죠. 날씨가 맑을 때는 좀 더 순환이 잘 되고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흐리면 더 순환이 안 돼. 그래서 날씨 따라서 다리 저림증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만성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획증후군이라는 거는 종아리를 딱 잘라보면은 근육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개 근육들이 4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획을 근막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획에 압력이 차기 시작을 하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구획에 압력이 찰 때는 잘 빠져나가요. 이 붓기가. 근데 이 가운데가 부을 때가 문제예요. 가운데가 부으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꽤 오랫동안 이제 나타나는데 자, 주로 우리가 누워있을 때보다는 앉아있을 때 좀 잘 붓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있거나 그럼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좀 다리가 잘 부으면서 그렇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구획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도침 같은 걸로 이 구획에 좀 구멍을 내서 압력을 빼주면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